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1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또다시 이슬람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카불 대학교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아이젠하워 음카카 말라위 외교부 장관은 11월 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내년 여름까지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개방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F-22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I send my blessing and the blessing of all the people in Israel to our friend Joe Biden. 또다시 이슬람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카불 대학교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1월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생했던 총격 테러와 이번 사건 모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배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1월 2일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카불 대학교에서 무장 괴한들에 의한 총격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전은 6시간에 걸쳐 계속됐고 아프간 당국은 치안병력을 현장에 투입해 캠퍼스를 봉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수류탄과 자동화기가 동원됐고 테러범 3명은 아프간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날 카불대에서 이란 관련 도서전이 열리고 있었고 이 전시회에는 여러 고위 관리들도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발생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학생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타리크 아리안 내무부 대변인은 이날 카불에서 교육기관이 공격을 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도 카불의 한 교육센터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0대 학생들을 포함한 2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카불 테러와 빈 테러의 배후를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테러 조직은 IS 연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달된 성명에서 칼리프의 병사가 빈 시내에서 십자군의 모임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IS가 배포한 영상을 보면 빈 테러의 가해자로 지목된 쿠즈팀 페줄라이가 총과 토칼을 든 채 IS의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해자 페줄라이는 오스트리아, 북마케도니아 이중 국적자로 지난해 4월 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출국하려다 22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오스트리아 당국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당국은 스위스 경찰과 공조해 쥐리히 근처 빈터루트에서 빈 테러와 연관된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스위스 시민권자로 각각 18세, 24세의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발생했지만 회당이 표적이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번 테러의 배경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면서도 반유대주의가 배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말라위가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여는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아이젠하워 음카카 말라위 외교부 장관은 11월 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내년 여름까지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개방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F-22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음카카 말라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월 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내년 여름까지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말라위는 미국과 과테말라에 이어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세울 세 번째 국가이며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첫 번째입니다.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역사적인 결정에 대해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말라위를 따를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I want to congratulate Malawi on this historic decision. I look forward to your embassy opening soon, and I'm sure that that more African leaders will follow this decision. 또 아슈케나지 장관은 말라위가 이란과 맞서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불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말라위의 발표에 대해 예루살렘이 유대민족과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수도라는 역사적인 진실을 알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연 많은 국가 중에 미국과 과테말라만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두라스도 2020년 말까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F-22 랩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F-35 판매를 추진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 우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F-22 제공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F-22 구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미국은 스텔스 기술의 유출을 우려해 F-22의 해외 판매를 금지해왔습니다. F-22는 최종 납품 가격이 한 대에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전투기이며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 가장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간츠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세 차례 만났으며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이스라엘은 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비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인체 실험이 11월 1일 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2명의 지원자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병원 두 곳에서 각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시험하고 있는 백신의 이름은 브릴라이프로 히브리어로 건강과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지원자 2명이 이틀간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면 18세에서 55세 사이의 8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 시험이 시작됩니다. 임상 1상 시험이 성공하면 18세에서 85세까지 100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이 있고 임상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은 내년 4월쯤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 율리 에델슈타인 보건부 장관은 텔아비브 세바 메디컬 센터를 방문해 백신 접종 지원자인 세게브 하레를 격려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코로나 위기의 진정한 탈출구는 백신 개발이라며 따라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용으로 승인된 백신이 있다면 수입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이스라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일반적인 사용이 승인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생물학 연구소에 따르면 1,500만 회의 분량의 백신을 내년 7월까지 생산하는 것이 목표며 현재까지 2만 5천 회 이상의 물량이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9일 이스라엘은 이탈리아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생명공학회사인 레이테라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8월부터 인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합의는 가비 아슈케나지 외교부 장관과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인 루이지 디 마이오가 예루살렘에서 회담을 가지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